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이틀째 뉴스를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지금 많이 어지럽습니다. Earlier this afternoon, Donald Trump was arraigned on a New York Supreme Court indictment returned by a Manhattan grand jury on 34 felony counts of falsifying business records in the first degree.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인정 여부 절차 어레인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법정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과 법정 밖에 또 격렬한 시위대의 모습,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재판 절차가 있게 되는지 등등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재판은요, 올해를 넘겨서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특히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재판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레알뉴스 글로벌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놓으시고요. 빠르게 이 같은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 출발합니다. 네, 어제 뉴욕은 격렬한 시위대로 인해서 정상적인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법정 안팎은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그를 수감시켜라를 외치는 시위대부터 트럼프를 더 이상 박해하지 마라를 외치는 시위대까지, 어쩌면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도 생각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를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법정 밖에서 이 집결한 사람들의 주장은 완전 극과 극이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받기 위해서 출석했던 뉴욕시 로 맨하튼 형사법원 앞 컬렉트 폰드라는 이 공원에 집결한 시위대는요, 얼핏 보면 무슨 축제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그들이 외치는 주장은 서로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를 가두어라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의 부패는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 또 인종차별을 애국으로 위장하지 말라, 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라고 적힌 그런 플래카드, 반 트럼프 피켓들도 빼곡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또 공원의 나머지 절반은요, 반대로 트럼프 지지자들의 무대였습니다. 경찰이 설치한 철제 바리케이트 너머에 모인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이긴 것이다 라는 피켓에서부터 바이든을 탄핵해라, 또 트럼프가 아니면 죽음을, 또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등등등의 구호가 적힌 깃발을 펼쳐 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를 수감시켜라, 반대쪽에서는 그를 탄압하지 마라 등 미국이 극명하게 갈린 모습을 보게 된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서 이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기소 인정 여부 절차, 기소 인부 절차라고도 하는데, 즉 이 어레인먼트에서 예상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는 뉴욕주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 공개됐는데요. 이 공소장에서 확인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34건으로 모두가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34건 모두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공소장에는 그동안 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도 새롭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7년 전에 선거를 앞두고 성추문 입막음 목적으로 뿌린 돈이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엘빈 브래그 맨하탄 지방검사장은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불리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좀 숨기기 위해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서 기업 문건을 반복적으로 위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소 인부 절차, 기소를 인정하는지 그 여부 절차,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마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를 받으면서 뉴욕 공항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뉴욕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전용 비행기에 탑승해서 이 비행기가 막 뉴욕을 떠나면서 이륙을 하자 같은 시간에 법정 밖에서는 이 엘빈 브래그 검사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이 회견에서 엘빈 브래그 검사장은 트럼프 측의 그 입막음용 돈 의혹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3건이다 라면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번 기소의 핵심인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지난 2006년 혼외 성관계 발설을 막으려고 대선 직전 13만 달러를 지급한 그 사건. 이 케이스는 이미 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의 도어맨입니다. 이 남성 도어맨에게 3만 달러를 또 지급했다는, 트럼프가 지급했다는 그런 사실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그 범죄 사실 자료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공개된 겁니다. 또 자신의 친구가 경영하던 타블로이드 잡지 그 일을 통해서 한때 그 불륜 관계였던 플레이보이 모델 이 캐런 맥두걸이라는 모델에게 또 15만 달러를 지급했다라는 사실 역시 같은 사례로, 불법적인 사례로 인용이 돼서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브레그 지검장은 뉴욕주 법에 따라서 다른 범죄를 숨기고 속이려는 의도로 기업의 문건을 위조하는 것은 중범죄다라면서 트럼프는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34건의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그런데 뉴욕주는 당신이 누구든 간에 우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어떤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Under New York State law, it is a felony to falsify business records with intent to defraud and an intent to conceal another crime. That is exactly what this case is about. 34 false statements made to cover up other crimes. These are felony crimes in New York State, no matter who you are. We cannot and will not normalize serious criminal conduct. 사실 문건 위조 자체는 경범죄입니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의 대선 도전에 방해되는 불리한 정보를 감추기 위한 그런 목적, 감추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루어진 그런 행위는 이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브레그 검사장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이 데니얼스라는 그 포르노 배우에게 데니얼스에게 건네준 13만 달러를 가족 기업인 이 트럼프 그룹을 통해서 나중에 변제해 주었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 장부에 이 돈의 용도를 법률 자문료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레그 검사장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선거 후보를 띄우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은 뉴욕주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중범죄라는 것이죠. 서류를 위조했다는 게 중범죄가 아니라. 여기서 브레그 검사장은 음모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입막음용 돈을 법률 수수료로 허위로 기재한 그 34건의 엉터리 문건을 무려 9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손에 쥐고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가진 돈의 액수 또 그가 가진 힘의 크기가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법정 안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어땠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기소 인부 절차에 출석하기 전에 다른 기소자들처럼 지문을 찍고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경찰서에서 이 과정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찰서 대신 법정에서 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사전에 정리가 됐습니다.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이 머그샷 촬영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았는데 이 머그샷 촬영은 생략하는 걸로 했습니다. 뉴욕 당국은 머그샷이 유출될 가능성을 감안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2024년 대선 본부는요, 그의 머그샷 이미지가 담긴 티셔츠를 공식 웹사이트에서 36달러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를 조롱하기 위해서 반대파에서 가짜 사진을 만든 게 아니라 트럼프 대선 본부에서 스스로 이 가짜 사진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정치적 학대를 받는다, 탄압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법정 모습으로 돌아가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후안 머천 판사가 피고인의 권리를 읽어준 후에 다 이해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yes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서 검찰 측이 제기한 34개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묻자 not guilty, 무죄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법정에서 딱 9마디 했습니다. 그 9마디도 짧은 대답이거나 또는 같은 대답의 반복이었습니다. yes, 가장 많이 한 게 yes 였고요. 그리고 thank you도 한마디 했고, 그리고 I do 라는 말 한마디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은 not guilty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이 마로라고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요, 현지 시간으로 8시 30분에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연설을 했는데, 연설의 대부분을 자신을 기소한 뉴욕주 검찰, 특히 엘빈 브레그 검사장을 비판하거나 민주당 측 인사들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사법부는 현재 무법천지가 됐다라면서 미국이 이렇게 지옥처럼 변할지는 몰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연설 말미에는요, 미국, 특히 뉴욕의 경우에 매년 범죄가 더 증가하는 등 점점 더 형편없어지고 있다라면서 과거 자신이 대통령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버렸다라고 비판하는 등 마치 대선 출정식을 갖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규모의 엄청난 선거 개입이다라고, 이런 법적인 기소 이런 것이 나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엄청난 선거 개입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는 또 내가 저지른 유일한 범죄는 우리나라를 파괴하고자 하는 이들로부터 용감하게 지켜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USA, USA를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대선 출정식과 정말 다를 바 없었던 연설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그 법정에서 판사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셜미디어, 이 SNS를 통해서 대중을 선동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했습니다. 경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재판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멀천 판사는 오는 12월 4일, 오늘 연말 12월 4일 법원에서 다시 검찰과 변호인 팀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은 내년쯤으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재판 날짜를 잡는 그 과정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충돌할 전망입니다. 어제 검찰은요, 재판 개시 시점을 내년 1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를 했고요. 반면에 트럼프 변호인 측은 내년 봄 이후로 잡아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은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것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엄청난 여파를 미칠 전망인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과연 그가 유죄를 받을까 하는 점도 궁금하고요. 만일 정말 유죄를 받는다면 실형을 받을까? 그리고 실형을 받는다면 대선 출마가 가능할까?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대선 출마 가능합니다. 옥중 선거운동도 가능하고요. 자, 그렇다면 옥중 출마를 해서 대선에 승리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만일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자신이 자신을 사면해버릴까? 아니면 옥중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나? 정말 알아둬야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알아야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오늘은 다 못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구독 꼭 해놓으시고요. 이런 궁금증 함께 우리가 좀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한인 관련 소식입니다. UC 데이비스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일행이 음주운전으로 프리웨이를 역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0시 30분쯤 샌호아킨 카운티 99번 프리웨이에서 역주행하던 혼다 승용차가 한인 학생 전민규 씨와 친구 2명이 타고 있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양쪽 차량 일행 4명이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CHP에 따르면 당시 99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프렌치 캠프 로드를 지나던 혼다 승용차는 앞에서 트레일러를 끌고 가던 유홀 트럭 후미 부분을 충돌한 뒤에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서 역주행으로 달리다가 마주오던 한인 학생들이 탑승한 수바루 자동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수바루 차량에는 전민규 씨와 친구 마가렛 긴토 벤트라 그리고 코디 올랜드 마테오 등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3명. 이 차량은 혼다 승용차와 충돌한 뒤에 옆 차선의 흑색 GMC 픽업 트럭 옆면과 부딪혔다가 또 뒤에서 달려오던 검은색 쉐비 서버맨과, 이거 굉장히 큰 차잖아요. 쉐비 서버맨과 다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수바루 차량에 타고 있던 한인 전민규 씨를 포함한 3명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쉐비 서버밴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HP에 따르면 처음 사고를 일으킨 여성 운전자도 이 수바루 차량과 충돌한 뒤에 역주행했는데 또 다시 충돌을 했죠. 그러면서 그녀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UC 데이비스 학교 측에 따르면 사망한 전민규 씨는 홍콩에서 유학 온 한국 학생으로 전기공학도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UC 데이비스의 이 게리 메이 총장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에 모두가 망연자실한 상태라 우리가 걱정이다라고 말하면서 UC 데이비스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그의 가족, 친구 그리고 그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애도를 표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남가주 지역 유명 골프장에서 한인들이 수천 달러의 현금을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범은 몰래 이 골프장에 침입을 해서 골퍼들이 카트를 비운 사이에 귀중품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라하브라 지역이 라하브라라는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부에나파 이것과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도 한국 분도 굉장히 많이 사시죠. 라하브라의 웨스트리치라는 골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모 씨를 비롯한 일행 7명은 이날 오후 12시 반부터 티타임을 2개를 예약해서 골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절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골프를 마친 뒤였다고 합니다. 이 씨는 골프백 등을 정리하면서 지갑을 봤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며 그때 다른 일행들에게 물었더니 그들도 모두 갑자기 돈이 없어졌다라고 그때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일행 7명이 털린 돈은 모두 약 2,500달러 정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씨 일행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에 골프장 측의 감시 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감시 카메라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골프 치고 있는 그 골프 필드에 감시 카메라가 있을 일은 없겠죠. 이 씨는 골프장 관계자가 요즘 다른 골프장에 대해서 다 털리는 일이 많더라고 하면서 마치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왜 당신만 그런 피해를 본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상당히 기분이 상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신고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신고한다고 해도 CCTV가 없는 등 어떤 CCTV 파일도 없어서 사실상 절도 피해에 대한 어떤 증거를 댈 수 있는 게 딱히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온라인 리뷰 사이트 옐프라고 아시죠? 그 옐프에도 이 웨스트리치 골프장의 절도 피해 사례가 여러 건이 게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웨스트리치 골프장, 사실 저도 여기서 몇 번 플레이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 분들일 정도로 이 한인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이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론 더더욱이 그렇죠.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해 6월에는 웨스트리치 골프장 주차장에서 또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한 바도 있었습니다. 한인 골퍼들은 골프장 측이 경비원을 더 고용해서 보안을 더 강화하지 않는다면 이 새로운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인 골퍼는 2번이나 골프 카트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다가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을 했다라면서 그때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인 골퍼들은 골프장 내 절도 사건은 팬데믹 이후 더 빈번하게 늘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골프 인기가 높아지면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한인들이 늘자 절도 사건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상 골프장 측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골퍼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몇 가지 추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귀중품이나 현금 등은 골프장에 가져오지 말 것. 두 번째, 골프장 탈의실에 사물함,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세 번째, 라운드 도중 골프 카트를 항상 시야에 들어오는 가까운 곳에 둘 것. 그리고 네 번째, 화장실 이용 등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에는 일행 중에 한 명은 항상 골프백 등이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좀 지킬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차량 뒷좌석 등 눈에 보이는 곳에 골프백을 놓지 말 것 등등을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타까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현미 씨가 한국 시간으로 4일 오전 별세했습니다. 가수 현미 씨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본명은 김명선 씨입니다. 향년 8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37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 김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 팬클럽 회장인 73살의 김모 씨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한 김 씨는 이제 현미 씨죠. 경찰은 고인의 지병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수 현미 씨는
씨는 지난 1938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평양에서 거주하다가 일사후퇴 때 평안남도 강동에 있는 외가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 두 동생과 헤어졌다가 60여 년이 지난 뒤에야 동생들과 평양에서 재회하는 그 이산가족 재회를 60년이 지난 후에야 한 것으로 아주 그때 많이 크게 화제가 됐었죠. 1957년 미팔군 위문공연부대 칼춤무용서였던 현미는 그 일정에 한 여가수가 불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가수 대신 무대에 오르면서 가수 활동을 그렇게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1962년 노래 밤안개라는 노래가 수록된 그 1집 앨범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남편 이봉조와 콤비를 이루어서 발표한 보고 싶은 얼굴, 그리고 떠날 때는 말없이, 몽땅 내 사랑, 그리고 무작정 좋았어요 라는 노래 등이 연달아 히트를 하면서 최희준, 한명숙, 이금희, 위키리, 유주용 씨 등과 함께 당대 최고 가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는 15년 전이었던 지난 2007년 데뷔 50주년을 맞아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80년이든 90년이든 이가 확 빠질 때까지 노래를 계속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은퇴는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하지 않겠다, 멋지고 떳떳하게 사라지는 게 나의 참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음악 활동에 아주 의욕을 크게 보였었죠. 현미 씨는 이봉조 씨와 슬아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그 중에 큰아들은 이영곤 씨로 사실 저와도 그 이전에 그 라디오 코리아라는 방송국을 통해서 친분이 있기도 합니다. 아들 이영곤 씨는 이 소식을 접하고 엊그제 LA에서 급히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한국 쌀이 요즘 미국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큰 인기예요. 지난해 한국산 쌀, 이 대미 수출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전폭 증가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올해 1월, 2월 두 달 동안 역대 최고 수출량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에 따르면 지난 1월, 2월 2개월 동안 쌀 대미 수출 물량은 111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톤에서 무려 1245%, 약 12배 이상 넘게 껑충 튀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가주산 쌀 가격이 급등한 반면에 한국에서 쌀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대미 수출길을 활짝 열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워낙 크죠. 그래서 이제 LA 등이 있는 곳을 남가주라고 하고 이 샌프란시스코나 세크라멘토 등이 있는 곳을 북가주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은 또 중가주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이 중가주에 있는 몬트레이라는 지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연구소는 어제 오후 3시 23분 중가주 샌 베니토 카운티 트레스피노스 북쪽 2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은 칼리베라스 지진대가 있는 지역으로요, 이 홀리스터 인근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나 부상자 소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당시 이제 흔들림으로 인해서 중가주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크게 놀랐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국 제주의 강풍과 항공기 결항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상 악화로 인해서 제주공항에 결항이 속출해서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 따르면 어제 제주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 31편이 결항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티웨이, 또 진에어 등 항공사가 사전에 결항한 편수는 현재까지 결항한 31편을 포함해서 모두 167편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에는 세 가지가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 가지가 많아서 제주도를 이제 삼다도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바람, 여자, 그리고 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역시 제주 강풍이 많아서 이 자주 강풍 때문에 그 항공기 결항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한인들도 자주 애용하는 커피죠. 한국에서 온 이 맥심 모카골드 커피 믹스. 그 일부 제품에 실리콘 이물질이 섞여서 제조사인 동서식품이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동서식품은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했고요. 시각처가 현장 조사를 벌여서 이 커피 믹스에 이물질이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해당 이물은 그 공장의 커피 원료 제품 생산 설비에 있던 그 실리콘 패킹인데요. 설비에서 그 실리콘 패킹이 떨어져 나간 뒤에 분쇄기에 들어가서 이제 분쇄가 돼버려서 커피 원료와 함께 섞여서 분쇄가 됐다고 합니다. 실리콘 조각이 섞인 이 커피 원료를 사용해서 동서식품 공장에서 이 맥심 모카 골드 마일드 커피 믹스 제품을 생산했으며 일부를 유통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맥심 이 커피 이렇게 탁 뜯어서 이렇게 탁 타서 먹는 인스턴트 커피 있잖아요. 예, 한국 분들도 미국에서 하루에 한 잔씩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혼자서도 잘해요 입니다. 방탄소년단 BTS 잘 아시죠? 이 BTS의 멤버 중에 한 명인 지민. 이 지민이 첫 솔로 앨범을 냈는데요. 이 Face의 타이틀곡 Like Crazy라는 노래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정상 정복한 거예요. 정상 등극한 겁니다. 한국 솔로 가수로는 최초입니다. 싸이가 먼저였잖아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싸이는 2등을 오래 했지만 1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난 4일자로 빌보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최신 싱글 차트 상위 10곡을 공개했는데요. BTS 멤버 지민이 솔로로 발매한 곡 Like Crazy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한 한국 가수는 BTS가 유명합니다. BTS는 2020년 다이너마이트를 필두로 해서 2021년 My Universe까지 모두 6곡이 핫 100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BTS라는 그룹으로서 달성한 거였고요. 솔로로서는 정상 정복이 BTS 멤버 지민이라는 친구가 최초입니다. 2011년 그때 생각나시죠?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 강남스타일은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자, 이로써 지민은 솔로와 그룹 모두에서 핫 100 1위를 달성한 최초의 K-POP 가수가 되었습니다. 미국 가수 통틀어서 사실 몇 명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무언가 이 어른의 도움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도움 없이 혼자서 일을 잘 해내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어린아이한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럴 때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칭찬해 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민이 이 지민이라는 친구가 어린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말 칭찬해 주고 싶네요. 혼자서도 잘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인다면 참 잘했어요 라는 말까지 해주고 싶습니다. 레알 뉴스도 정말 혼자 만드는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지민을 보고 힘을 더 얻습니다. 지민 못지않게 힘을 낼 수 있는 것, 또 힘을 줄 수 있는 건 역시 구독자 여러분들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라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혼자서도 잘하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